네, 구독과 좋아요도 안 해. 구독과 좋아요. 네. 보험박사를 사랑해주시는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은 암보험에 대한 이야기 해드리려고 합니다. 큐셋의 주희정 회사님께서 암보험에 대한 이야기 진행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보험박사 주희정입니다. 네, 암보험에 대한 이야기 들으시면서 혹시 보험에 대해서 궁금한 거 있으시면 언제든지 1800-8516번 전화 주시면 주희정 전문가님께서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적인 상담해 드리니까 걱정 마시고 궁금한 거 뭐든지 물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암보험에 대한 질문 하나씩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오늘 이 방송을 준비하게 된 게 최근에 좀 약간 보험 관련된 안 좋은 뉴스가 있었어요. 최근에 국내 최대의 보험사 S생명이죠. 이 S생명에서 암보험 관련된 소송이 있었는데 결국 보험사가 이기고 일반 고객들이 패소한 사건이 있었어요. 어떤 내용인지 좀 잠깐 좀 설명해 주세요. 네. 전부 다 못 받은 건 아니고요. 네. 이 소송을 하신 분도 한 9천만 원 이상 일부 수령하셨고, 아, 그 외에 요양병원에 입원한 입원 일당을 지금 네. 청구를 추가로 하셨는데, 네네. 그 부분이 지금 판결에서 지급하지 말라. 아. 네, 이렇게 판결이 난 케이스거든요. 근데 일반적으로 암보험 가입하신 분들은 그냥 암에 걸리면 받는 거지. 그죠? 뭘 또 뭐 소송에서 받아야 되고 못 받고 이런 게 있나라고 아마 고민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궁금해하시는 분들. 실제 그러면 암 진단금은 받으신 거죠? 네, 암 진단비도 받으셨고, 네. 수술비도 받으셨고, 네. 항암 약물 치료비도 받으셨고, 네. 암 입원비도 받으셨는데, 네. 암 입원비 중에 요양병원에 입원하셔서 치료하신 부분이 이제 부지급 결정이 납니다. 아, 그러니까 이제 전체가 우리가 보통 암보험이라고 하게 되면 진단비, 네, 또 수술비, 항암. 입원비, 항암, 네, 그다음에 입원비 이렇게 네, 종류가 나뉘는데 그 중에서 이제 암에 걸리면 대부분 다 받으실 수 있는 거고. 네. 그런데 이분이 이 암 입원비를 청구하는 과정에서 요양병원에 입원하신 거군요. 보통 이제 암에 걸리게 되시면 네. 수술을 하는 경우도 있고, 네. 항암만 하는 경우도 있고, 이 두 네. 개를 전부 다 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네네. 그러면 예를 들어서 통원으로 항암하는 경우도 있지만, 네. 입원해서 하시는 경우도 있을 거 아니에요. 네, 네. 그러면 암 직접 치료 목적이라는 게 결국 수술하거나 항암은 직접 치료잖아요. 네. 그럼 입원 일당이 나가는데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그거 외에 이분이 요양병원에 들어가서 나는 암에 걸려서 네. 힘들다, 몸 네. 상태가 안 좋다, 네. 이렇게 들어가셔서 하시는 거에 대한 게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럼 요양병원에 입원하면 암보험으로는 입원비 못 받는 거예요? 최근에 가입하신 분들은 아예 명시가 되어져 있거든요. 네네. 요양병원은 제외고 요양병원 입원 일당이 별도로 따로 있어서 따로. 그런 경우에는 이제 내가 굳이 뭐 이런저런 치료를 하지 않더라도 네. 요양병원에 입원을 하게 되면 입원비를 받는데 음. 대신 한도가 조금 적습니다. 별도로 특약으로 가입하시면 받을 수 있지만 그렇지 않으신 분들은 일반 입원비에서 요양병원 받을 수 없다. 네, 약간 예외 조항도 있기는 한데요. 네. 예를 들면 뭐 말기암 환자가 입원을 하는 케이스라든가 네. 항암 치료 중에 의사의 권유에 의해서 이제 요양병원에 가서 항암 치료를 마저 받는 경우, 네. 또는 수술을 받았는데 네. 이제 큰 병원에서 보통 하시잖아요. 네네. 거기는 길게 있을 수가 없거든요. 대기자가 많아서. 네. 그러면 딱 급한 것만 그쪽에서 입원을 하고 나머지 입원 기간은 이제 요양병원으로 전원해서 이제 입원을 마무리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받으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하셨듯이 직접 치료를 목적으로. 네, 맞아요. 네. 그게 사실 되게 애매한 표현인데 네, 그런- 애매한 표현이긴 하죠. 그런 경우에만 받을 수 있는 것이고 나머지는 별도로 특약을 좀 가입하시거나 그래야 되겠네요. 네. 그러면 지금 현재 암보험을 가입하고 계신 분이라면 네. 좀 보험증권에서 뭘 확인해 봐야 되고 네. 또 어떻게 좀 조치를 하는 게 좋을까요? 네, 일단은 내 암보험이 진단비만 있는 암보험인지 또는 수술비 입원비가 있는 암보험인지, 특히 이제 이번에 문제가 된 건 네. 입원 일당이니까 네. 암 입원 일당에 뭐 네. 약관상의 뭐 요양병원 제외라든가 네. 또는 직접 치료 목적이 기재되어 있는지 그런 부분을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거 일반인이 어떻게 확인해? 잘 모르잖아요, 그죠? 네. 결국 전문가를 통해서 확인하시거나 아니면 콜센터 전화해서 물어보셔야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뭐 어쨌든 요양병원까지 가는 경우가 많지는 않으시겠지만 네. 그래도 또 요양병원에 가셔서 치료 받으시려면 이런 부분도 점검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더 많은 암에 관련된 분쟁 중에서 어떤 암은 되고 어떤 암은 안 되고 이런 게 굉장히 많아서 네. 저도 헷갈리는 것 같아요. 네. 무슨 뭐 소외감, 고해감, 뭐 일반암, 유사암, 무슨 중대한 암 뭔지 모르겠어요, 사실. 네. 이거 한번 정리 좀 해주세요. 유사암은 뭐, 소외감은 뭐고.
보험회사에서 말하는 보통 일반 암이라고 하는 것들은요. 네. 왜 암 진단 받으면 의사 선생님이 뭐 1기예요, 2기예요, 뭐 1기에서 2기 넘어가는 거예요, 막 이렇게 얘기 들으시거든요. 네. 그럼 보통 1기에서 말기를 일반암이라고 해요. 그런데 요즘 건강검진 다 네. 국가에서 또 2년마다 하잖아요. 네. 근데 가장 좀 늘어난 진단이 있는데 그게 네. 바로 제자리암이에요. 그러니까 전이 되지 않고 제자리에 있다는 뜻이고요. 네. 네. 옛날 보험 가지고 계신 분들은 상피내암이라는 걸 아마 증권에서 보셨을 거예요. 네. 그게 제자리암이고요. 그 다음에 혹 많이 아시죠? 양성종양. 네. 근데 그 양성종양이 암으로 변이되는 과정에 딱 놓여 있는 게 있어요. 네. 경계성 종양. 예. 경계에 있다는 뜻이에요. 네. 양성종양과 암의 중간. 네. 요 두 가지 하고 그 다음에 암 중에서 암은 암인데 갑상선암하고 기타 피부암. 네 가지 정리해 주세요. 정확하게 뭐뭐뭐? 제자리암, 네. 경계성 종양, 네. 기타 피부암, 네. 갑상선암. 이렇게 네 가지는 보통 유사암 또는 소외감 이렇게 불러요. 이건 회사마다 정해진 건 아니라서 네. 근데 되게 많은 회사들은 유사암이라고 부르고 일부 회사는 소외감이라고 하는데 네. 내용을 보시면 돼요. 요 네 가지가 있다. 그럼 나는 일반적인 암보험을 잘 들었구나. 네. 이렇게 네 가지는 내가 암진단비를 5,000을 가입했다. 네. 그럼 보통 10%에서 20%를 줘요. 유사암을 그럼 많이 받지 못하네요. 네, 유사암은 많이 받지 못하는데 좋은 점도 있어요. 네. 각각 줘요. 각각. 보통 일반암 5천만 원은 내가 네. 위암에 걸렸든 뭐 유방암에 걸렸든 처음에 최초에 네. 한 번 지급하고 없어지거든요. 끝이잖아요. 1회만 주는 거잖아요. 네, 근데 유사암은 각각 1,000만 원이면 1,000만 원을 줘요. 그래서 갑상선암 진단받으면 1,000만 원, 네. 또 위암, 제자리암 진단받았다 그러면 또 1,000만 원. 모든 보험회사에서 그래요? 네, 맞아요. 오, 좋네. 그러면 적게 받지만 어쨌든 계속 걸려도 네. 받을 수 있다라는 거죠. 실제로 치료비가 좀 적게 드는 암들을 모아놓은 거니까 네. 나쁜 거는 아니라고 볼 수도 있고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렇게 네 가지를 제외하고 간혹 회사별로 거기다가 여성들 잘 걸리는 뭐 유방암이나 자궁암이나 난소암 같은 거를 넣으면서 갑자기 특정 소외감 이렇게 이름을 바꿔버리는 경우도 있고. 걔네들 원래 일반암인데 소외감으로 넣어서 그냥 보험금을 적게 주는 걸로 유사암과 일부 일반암을 섞어가지고 네. 조금 적게 주려고 하는 경우가 좀 있어요. 남자들은 뭐 전립선암이라든가 네. 방광암이라든가 신장암 같은 경우를 그렇게 뺀다거나 네. 또는 유사암은 따로 있는데 아예 남녀생식기암이나 특정암이라는 이름으로 별도로 관리하는 암들이 있어요. 근데 이런 경우 대부분이 유사암을 제외하면 한국인들이 잘 걸리는 암들이에요. 그럼 그런 보험사를 찾으셔야 되겠네. 내가 아까 말씀하신 공통적인 유사암 4개를 제외하고 나머지를 전부 다 일반암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회사가 암보험에서는 유리한 회사고 네, 맞습니다. 거기서 진짜 잘 걸리는 몇 개 암들을 소외감으로 뺐다면 이거는 찾아보셔서 점검해 보셔야 되겠네요. 네, 실제로 증권을 보시면 이렇게 구분이 되어져 있어요. 일반암 진단비 5,000만 원 그리고 밑에 무슨 소외감은 얼마 이런 식으로 표시가 따로 되어져 있는 경우도 있고 아예 이렇게 별도로 일반암 얼마, 특정 소외감 제외 얼마 이런 식으로 표시되어져 있는 경우도 있으니까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겠죠. 별로 중요한 건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내가 그 암에 걸리는 순간 진단금이 10분의 1로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렇네. 그럼 중대한 암은 뭐예요? 아마 CI 보험 때문에 중대한 암이라는 거를 들어보셨을 텐데요. 사실 CI 보험은 원래 종신보험이잖아요. 그렇죠. 아시나요? 네, 알죠. 네, 죽을 만큼 아프면 사망보험금에서 선지급해주겠다는 개념인데 그 선지급해주는 과정 안에 이제 중대한 암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과거에는 조건들이 막 있었어요. 근데 2018년도에 뭐 법원 판결도 있고 금감원 권고도 있고 해서 그거 자체가 암의 특성이다. 그러니까 다 지급해라. 이렇게 바뀌었기 때문에 암보험이랑 거의 한 90% 이상은 비슷한데 안 되는 것들을 나열해 놓고 있어요. 약관에.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남자분들 같은 경우에 전립선암인데 1기 초기가 좀 일부 보장이 안 되는데 그렇다고 1기가 다 안 되는 것도 아니고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제가 손해사정인 하시는 분 있잖아요. 그분한테 확인을 한번 해봤더니 실제로 한 3% 정도가 부지급이라고 하더라고요. CI 보험 가입하신 분들이 암 걸렸을 때 못 받게 되는 확률이 3% 정도밖에 안 된다. 네네네. 그럼 뭐 CI 보험 가입하신 분들은 굳이 막 걱정하실 필요는 없겠네요. 걱정하실 필요는 없는데 문제는 CI 보험을 종신보험으로 알고 가입하셨는데
예를 들어서 그렇게 먼저 준다면 땡큐인데 네. 암보험으로 알고 가입을 하셨는데 네. 그렇게 단서 조항이 붙는다라고 하면 그러기엔 보험료가 너무 비싸죠. 그렇죠. 좀 보험료가 네. 비싸죠. 막 20만 원, 네. 30만 원씩 하니까 네. 똑같은 암이면 사실 5만 원 입금 가입할 수 있는 거를 20만 원 내고 가입하고 암보험을 알고 있기 때문에 네, 사실 문제인 문제가 거죠. 되는 네. 지급되는 사유는 제가 보기엔 큰 차이는 없다. 없다. 네. 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어쨌든 그러면 이제 오늘 몇 가지 제가 알아봤는데 우리 주기정 이사님께서 암보험을 가입하신 분들 혹은 앞으로 새로 가입하실 분들이 주의할 점 있으면 한 가지 알려주세요. 우선 보험은요. 네. 항상 단서 조항이 많은 걸 가입하시면 안 돼요. 그렇겠죠. 내가 심지어 암에 걸렸는데 무슨 암에 걸려야 되고 뭐는 안 되고 이렇게 네. 되면 받기가 점점 어려워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그 네 가지 네. 제자리암, 경계성 종양, 갑상선암, 기타 피부암을 제외한 특히 주변에서 많이 걸리는 한국인들 많이 걸리는 뭐 위암, 대장암을 비롯해서 네. 유방암, 자궁암, 전립선암 이런 모든 암에 네. 내가 걸리면 진단비를 바로 받을 수 있는지 네. 이게 체크가 제일 중요하고 그렇죠. 두 번째는 보장 기간도 되게 중요해요. 기간. 오래 살면 살수록 암에 걸릴 수밖에 없는 구조거든요, 인체는. 네. 언젠간 암에 걸려 죽는다면서요. 네, 맞아요. 오래 살면 100% 암에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보장 기간도 충분히 길어야 되고 또 질병 같은 경우에는 나이가 올라가면 보험료 올라가는 구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갱신형밖에 없으시면 좀 비갱신형 네. 보험을 일부를 커버를 하셔야 된다. 비갱신형과 갱신형을 적절하게 좀 예, 적절하게 섞어서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꼭 필요한 만큼은 내가 준비하는 게 적절하잖아요. 네. 일반적인 사람들에게 암 진단금 네. 얼마 정도 있는 게 가장 적절할까요? 개인차가 다 있으실 텐데요. 네. 보통은 1년치 연봉 정도는 준비해라라고 말씀해요. 많이들. 네. 저도 그렇게 권유를 해드리고요. 네. 그 이유는 내가 투병 기간이 얼마가 될지를 모르기 때문에 암이 무서운 거거든요. 네. 어떤 분은 진단받고 한 달 만에 간단하게 수술받고 일상생활로 복귀하시는 분도 있는 반면에 네. 뭐 1차 수술 다 마치고 항암 마쳐서 이제 괜찮겠지 했는데 네. 또 다시 투병에 들어가야 되는 경우도 있고 하기 때문에 네. 1년치 연봉 정도 해서 보통은 한 3천에서 5천만 원 이상 정도 네. 진단비 준비하시면 좀 충분하실 것 같습니다. 어쨌든 시간이 길면 거의 절반 가까이가 걸리는 게 암이라고 하니까 실제 내가 가입하고 있는 것들이 잘 가입하고 있는지 한번 참고하셔서 적절한 비용으로 적절한 보장을 준비하시는 건 굉장히 합리적인 보험 설계인 것 같아요. 네, 특히나 주변에 건강검진 받기 막 두려워하시고 싫어하고 네. 하시는 분들 보면 보험이 없어서라고 말씀하시는 분들 굉장히 네. 많으세요. 네. 근데 암보험이나 이런 보험을 잘 준비하신 분들은 건강검진도 굉장히 잘 받으시거든요. 네. 네. 그러면 또 빨리 발견하면 맞습니다. 치료 기간도 짧고 네. 예, 본인이 일상생활로 돌아가셔서 그냥 평균 수명을 사시는데 전혀 문제 없거든요. 병에 걸리기 전에는 보험에 대해서 신경 안 쓰시다가 암에 딱 걸리고 나면 친구들이 제일 먼저 그런대요. 너 보험은 있지? 그것도 물어보고 어. 오늘도 제가 상담을 하고 왔는데 네. 그분도 이제 가족 중에 한 분이 네. 암 걸리셨었대요. 네. 치료를 받으셨는데 네. 딱 암이다라고 하면 다 보험 생각이 먼저 난대. 아, 내가 얼마 받을 수 있지? 그러니까. 네, 왜냐하면은 어느 정도 충분한 금액이면 이제 앞으로 치료하는데 네, 아 네. 걱정 없겠구나 안심을 하시는데 그렇죠. 도대체 얼마인지도 모르겠고 너무 네. 적게 들은 것 같고 막 이러면 굉장히 불안하시거든요. 네. 보험이 없다 그러면 그런데요. 보험도 안 들고 뭐 했냐고. 네. 네, 맞습니다. 사람이 사실 이제 그 화장실 갈 때 하고 나올 때하고 생각이 다르다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미리미리 준비해서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방송 들으시면서 암보험에 대해서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1800-8516번 전화 주시면 우리 주기정 전문가님 통해서 전문적으로 암 보장에 대해서 분석 받을 수 있고요. 종합적인 보험 분석도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 이 시간에 암보험에서 알아봤는데요. 사실 보험은 굉장히 어려운 영역이죠. 그래서 처음에는 또 가입했다가 나중에 못 받게 되니까 또 분쟁하고 소송하고 또 싸우고 이런 것도 되게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보험이 안 좋은 것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철저하게 합리적으로 준비했냐에 따라서 또 보장이 달라질 수 있는 거니까 보험금을 받게 되어서 그때 가서 후회하지 말고 미리미리 사전에 준비하시고 점검하셔서 여러분이 혹시 위험에 처했을 때 합리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겠고요. 또 여러분들 건강하시고 다음 방송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않고 클릭해 주시면 많은 분들에게 더 좋은 방송을 제공해 드릴 수 있습니다. 알람도 부탁드려요. 네, 감사합니다.